오늘도 반갑습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 이제 무더위도 한풀 꺾이겠죠. 그리고 시원한 가을이 올 겁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죠. 책을 통해 지식을 늘리고 내면도 키울 수 있는데요. 책은 읽는 겁니다. 그런데 읽는 법도 다양하죠. 소리내어 읽을 수도 있고 눈으로 빠르게 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읽는 뜻을 가진 글자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꼭 읽는 의미를 떠나서 책은 볼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으니까 책을 이해하는 다양한 방법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오늘은 짧게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보시고요. 다양한 독서의 방법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우선 첫 번째 글자 말씀 언변의 8, 6이 만났어요. 이게 바로 독서할 때 쓰는 읽을 독입니다. 8, 6과 8매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선비사 밑에 그물망이 있으면 8매고 빛날 경이 있으면 8, 6이죠. 그런데 서체에 따라 생김새를 같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자는 정말 많이 쓰이는데요. 바로 구독이죠.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다 할 때 구독, 이렇게 사서 읽는다는 뜻으로 살구, 읽을 독을 쓰는데 구독 아직 안 하셨으면 꼭 구독하세요. 그리고 독서에 쓰죠. 책을 읽는다는 뜻으로 독서인데 여러분 낭독이란 말 들어보셨죠? 소리내어 읽는 걸 낭독이라고 합니다. 대독도 있죠. 연설문이나 소감을 대신해서 소리내어 읽는 게 대독이죠. 음독이란 말도 있는데요. 이게 바로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즉 읽을 독은 원래 밖으로 소리내어 읽는 뜻을 가졌습니다. 말씀 언이 있으니 말과 관계가 있고 8, 6은 입을 벌려 소리내어 파는 게 8, 6이에요. 이게 읽을 독이지만 구두점 할 때에는 두로도 읽습니다. 쉼표, 마침표 등이 구두점인데 읽다가 쉬거나 멈추는 점, 즉 소리를 내지 않는 점이 구두점이에요. 그래서 읽을 독은 소리내어 읽는 뜻에서 파생되어서 책을 읽고 보는 뜻을 가졌어요. 독서 삼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을 읽는 태도에 관한 말인데요. 심도, 안도, 구도, 이렇게 책을 읽을 때 마음이, 눈이, 입이 책에 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마음으로는 내용을 읽고 눈으로는 글자의 모양, 자형을 읽고 입으로는 글자의 소리를 읽는 겁니다. 이제 소리내어 읽는다는 이 글자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두 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이건 말씀 언변이 있고 종의 꼭지를 뜻하는 용이 붙었어요. 그리고 소리는 송이 됩니다. 이건 외울 송이라는 글자인데요. 책이나 글을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외웠음을 증명할 때 소리를 낼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안 보고 소리내어 외우는 뜻입니다. 그래서 독송이라고 하면 읽은 거라도 외워질 정도로 여러 번 읽는 반복의 뜻을 가져요. 불교에서는 수행의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암송한다고 하죠. 암송은 어두울 암을 써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워 읽는 겁니다. 보고 읽을 수가 없죠. 그리고 낭송은요. 낭송의 랑은 밝다, 환하다의 뜻이죠. 정확하게 읽는 건데 외워서 읽는 겁니다. 간혹 책은 낭독이고 시는 낭송으로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외워서 읽는 건 낭송이고 보면서 읽는 건 낭독이 되는 거예요. 낭송과 낭독은 엄밀히 다른 뜻을 가집니다. 논어에 송시삼백 하면서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정치를 맡겨도 제대로 못하고 사신으로 외국에 가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시를 300수를 외웠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면서 논어의 자로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서 송시삼백은 시 300수를 달달 외울 정도로 공부했다 하더라도 하면서 경험이 아닌 앉아서 읽어 얻은 지식을 뜻하는 말인데요. 많이 읽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한 심도, 안도, 구도 이렇게 3도로 읽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외울 송, 이 글자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글자 보시겠습니다. 지금 쓰는 건 볼감이라는 글자이고요. 이 밑에 이렇게 볼견이 붙었습니다. 그러니 본다는 뜻을 가졌겠죠. 네, 볼람이라는 글자인데요. 우선 볼감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신하신이 있어요. 그런데 신하신은 눈의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몸을 굽히고 위를 쳐다보는 눈에서 노예, 신하의 뜻으로 파생된 거예요. 즉 본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람 인이 붙었는데 조금 모양이 바뀌어서 붙었죠. 그 밑엔 그릇명이 있습니다. 아마 그릇엔 물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물을 바라보는 모습이 바로 볼감입니다. 여기에 쇠, 금이 앞에 붙으면 거울감이 됩니다. 옛날 거울은 모두 구리를 반질반질 문질러서 만들었죠.
이제 볼감 밑에 다시 볼견이 붙어요.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건 보고 또 보는 뜻으로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기나 영화를 보는 걸 관람이라고 하죠.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면밀히 두루두루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열람이 있죠. 열람은 이따가 소개할 네 번째 글자이긴 한데요. 살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람하면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료를 검열하듯 자세히 살펴본다는 뜻으로 열람이에요. 지금은 열람실에서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으며 공부를 하는데 원래 뜻은 어떤 자료를 살펴서 검사하면서 보는 게 열람의 본 뜻이랍니다. 박람회도 있죠. 넓을 박과 볼 람이부터 박람인데 여기서 람이 가진 뜻을 알 수 있어요. 넓게 보는 게 바로 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온 다양한 걸 모아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게 박람회죠. 박람군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박람, 이건 넓게 보라는 뜻이고요. 군서, 이건 여러 책들을 말합니다. 즉 여러 분야의 다양한 책들을 읽는 의미로 박람군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또한 볼람은 유람에도 쓰는데요. 유람하면 여행하면서 두루두루 보는 거죠.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먼 곳, 가까운 곳, 여기저기 살펴보는 뜻이 볼람이 가진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글자, 아까 잠깐 소개한 볼열입니다. 이 글자 생긴 것과 뜻이 바로 통하진 않습니다. 문이 있죠. 도대체 이 모양을 가진 글자가 어떻게 본다는 뜻을 가졌을까요? 문 안에 기뻐할 열이 있는 건데요. 뜻을 문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글자 볼열은 문 안에 뭐가 있는지 검사하는 겁니다. 설문의자에서는 문 안을 세는 뜻이라고 했어요. 즉 안에 뭐가 몇 개 들었는지 보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조사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 열을 조사할 열이라고도 합니다. 검열한다고 할 때 쓰죠. 검사하고 문을 열어서 속을 보듯이 자세히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언론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나 출판사의 책 등에 쓰는 검열에 이 열을 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까 열람 소개했었죠. 자료를 보는 게 열람이라고 했습니다. 종이에 쓴 글, 문서를 보는 게 열람이에요.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사열, 군대의 열병식도 볼열인데 여기엔 왜 이 열이 들어갔느냐 하고요. 우선 사열은 검열과 비슷한 뜻인데 조사하고 파헤쳐 보는 게 사열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군대의 열병식도 원래는 정렬된 군대 앞을 지나가면서 검열하는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군사력을 보여주기 위한 행사, 퍼레이드의 의미가 강하죠. 그리고 열인무수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이건 여기서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열인 했으니까 사람을 파헤쳐 조사하는 뜻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읽는다는 뜻일까요? 네, 둘 다 맞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열인무수하면 여러 사람을 만나보라는 뜻입니다. 이게 독서와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독서도 사람을 만나는 일이죠. 간접적으로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만권서, 행만리로, 열인무수, 책 만 권을 읽고 길 만리를 걸으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라는 말입니다. 간혹 이 말을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책 만 권을 읽는 것보다 길 만리를 걷는 게 낫고 길 만리를 걷는 것보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낫다. 가을이 오겠죠. 책 읽기에도 좋고 밖에 나가서 걷기에도 좋고 또한 사람을 만나기에도 좋을 겁니다. 오늘은 읽는, 보는 뜻을 가진 네 글자를 알아봤습니다. 조금 깊게 설명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